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네,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연속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개별주 장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시장의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썩 만족할 만한 흐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중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암초들도 많고 뉴스만 터졌다 하면은 이 급등락하는 변동성도 상당히 심했던 것 같고, 네, 쉽지 않은 시장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분명히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시장의 전반적인 주도주가 오늘 잠시 주춤하는 모습 속에서 네이버, 카카오, 뭐 KT, 그리고 뭐 이마트 등은 뭐 시총 상위 안에서 뭐 추세 상승이 나왔으나 이 또한 고가권 고가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쿠팡 관련주들 사실 동방 오늘도 상한가 들어왔지만 이 높은 구간에서 아무렇게나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나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차라리 그런 높은 구간에서 그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리스크를 지느니 차라리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은 구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소형주가 엄청나게 움직였던 날이에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 미만에, 그리고 주가 범위가 1,000원 아래에 있는 동전주들이 대거 움직이면서 전형적인 이 시장 안 좋을 때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다, 혹은 소형주 장세가 펼쳐진 이 개별주 장세의 흐름이었다라고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대형주 위주의 이 관심 종목을 설정을 하고 시장을 봤고, 이슈가 있지 않은 종목군들은 아예 눈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장 자체가 이 뉴스를 던지고 개파락시키고, 뉴스만 나왔다면 폭락하고, 뭐 조금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찌 보면은 단기 매매로 잘못 들어가면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이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하루 같아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 동반한 갭상승 출발한 증시는 양 지수 단기 저항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 외부적인 요인이 코스닥에 하나가 들어온 게 HLB 그룹주에서 FDA 임상 결과 허위 공시 이슈가 장중에 나오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하한가를 들어가고, 또 오후 2시 진양곤 회장의 이 유튜브 공개 이 설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뭐 장중에 거래대금 2조 원 가까이 터트리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이 HLB로 인한 이 수급들이 한쪽으로 또 쏠리게 된 거죠. HLB의 2조,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뭐 합쳐서 뭐 3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또 이쪽 그룹주에 몰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최근 시장에 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가운데서 한가 종목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몰리니 나머지 종목에 갈 자금들이 많이 분산됐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오늘 뭐 이 HLB 관련해서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추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속상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서 많은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HLB 이슈로 인해서 뭐 천하제일 단타대가 HLB 그룹주 안에서 터졌다라고 보여지고,
뭐 저도 그 가운데서 매매는 했는데 참 가슴 아픈 매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이큐어도 오늘 장중 저희 회원님들하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임상 3상 성공 공시 띄우더니 고점에서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한 20%를 내려 꽂는데, 이런 형태가 너무나 지금 시장에 만연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전반적인 증시 주변 사항은 개인적으로는 양호한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한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폭등만 없다면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에서 양호한 수준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에서의 등락 범위 가운데 만약에 지수가 더 급등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게 되겠죠. 이 원달러 환율은 중국과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지금 휴장인데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 가운데 휴장이고, 이 상승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중국 증시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로 인한 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승 랠리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시장 쿠팡 관련주 그리고 러시아 백신 관련주도 연속적인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뭐 지금 이 구간에서는 뭐 근접하기 어려운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먼산 구경하듯, 그리고 뭐 그림의 떡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는 오늘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좀 했었고, 이마트라든지 네이버 카카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요. 즉 쇼핑 카테고리 종목군들은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연결고리가 이제 쿠팡의 밸류가 60조를 바라보는데, 뭐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80조를 가야 된다. 뭐 카카오도 뭐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지오소프트의 이 오아시스 마켓도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뭐 등등의 이슈가 이런 쇼핑 섹터에 수급을 준 것 같고요. 네. LG전자는 최근 저희는 LG전자 그룹주를 좀 주목을 하고 있죠. LG전자를 전일 좀 들고 있었고, 매수했다 좀 매도를 하고 또 부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는데, LG전자는 오늘 매도를 하고 또 LG그룹주를 다시 담았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적은데 추세가 LG그룹주가 양호한 흐름 속에서 전반적으로 애플카가 현재 현대에도 퇴짜를 맞았고, 일본 닛산에도 퇴짜를 맞았죠. 이제 마그마 이슈가 저는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마그마, 즉 LG전자와 합작사를 만들고 있는 마그마, 그 캐나다 사는 GM도 벤츠도 BM도 전부 외주 생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깨지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HLB 가슴 아프죠. 근데 오늘 운 좋게 핫다로 뭐 수익이 났던 분들은 사실은 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하한가 따라잡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왜냐면 하한가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많은 10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갔고, 저는 HLB를 여기서 잡아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HLB 생명과학도 여기서 매수가 됐네요. 네, VI 풀리고 매수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이쪽 두 종목은 매매를 좀 했었는데 장 마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장 마감하면서 핫다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핫다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진양공 회장이 이제 이걸 인정을 한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버리니까 인터뷰 이후에 급락이 좀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있어요. 통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이 급락을 하는 종목군들은 시세 초입에 가게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구간이 의미를 주는데,
이 갭과 갭의 사이, 그러면 6만원 구간에서 뭐 단기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6만원에서 조금 아래 이 갭 하단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보다는 그 구간을 일단 체크해 놓고 어느 선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봉 기준에 이런 종목은 하락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네,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 1000억, 뭐 최소 분봉 단위로 한 500억 정도 이상 꽂혀주면 시세를 한번 돌려줄 수도 있는 자금력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확인하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섹터 지수는 오늘 조금 쉽지 않았으나 크게 밀리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에 SFA 반도체가 추가 상승을 하면서 IA라든지 뭐 전일 좀 남았던 시그네틱스도 상승을 했는데, 뭐 시초가 매도 사인을 들여서 뭐 시가에 다 팔아버리고, 사실 옵트론텍을 저희는 매수를 고민을 했어요. 옵트론텍을 시가갭 매매라고 하죠. 전일 테슬라에게 생산 확대를 요청받은 기업이라고 해서 장 막판에 강하게 10%대까지 당겼던 종목이라 이 구간에 매수 사인이 나갔죠. 1170으로 나갔는데 여기를 안 주고 그냥 올라가 버려서 얘는 좀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돌파갭 매매로 봐야죠. 아일랜드 갭에서 이 아일랜드 갭을 만들어주는 자리를 매매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의미 있는 구간인데, 의미 있는 구간을 아래꼴 찍고 돌릴 줄 알았더니 이게 매수가 조금 안 돼서 오늘 뭐 시가 매수는 조금 못했고, 네, 투산 퓨어셀이라는 종목을 어제 수급으로 좀 잡아와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오늘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세였죠. 근데 소형주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펼쳐졌습니다. 뭐 소형주는 뭐 동전주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이 안에서는 최근에 움직였던 이트론부터 해가지고 뭐 EID, 이화전기 전부 다 동전주들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뭐 KTH, 그다음에 뭐 미래 ING, 서울식품 다 테마 안에서의 이 동전주들, 그리고 리더스 기술투자, 뭐 우리종금, NK물산, 뭐 굉장히 많은 동전주들이 뭐 10%대 이상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이 소형주, 동전주 장세가 좀 펼쳐졌다. 소형주라고 하면 시가총액 뭐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봐야죠. 얘도 동전주, 얘도 우선주, 시가총액 낮은 애들. 그러니 쉽게 매매하기에는 장이 어수선하고 어려운 시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럴 때는 좀 서서히 좀 약간 서서히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약간 거리를 두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IT 반도체 섹터 저는 지속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올라가면서 중소형주 쪽에서는 원익 IPS가 장비 쪽에서 가장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어제 강했던 테스라든지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죠. 그리고 YIK 또 강하게 지금 갭을 만들고 지속적인 우상향 중에 있고, 자, PI 첨단 소재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에 원익, QNC,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LB세미콘이라는 종목도 네, 비메모리 섹터. 저는 근데 이제 DB하이텍을 지난번에도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전량 청산을 하고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DB하이텍이 시가총액이 3조인데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나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되겠죠. 21선 아래로 내려와서 쌍바닥 구간을 만든다면 뭐 지금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섣불리 들어가기는 애매하지만 이 박스권을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 올라간다면 한 번 정도 접근을 해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윗꼬리가 길죠. 차익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고, 오늘 기준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중한 때 시가총액 1조 6천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이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은 다 채웠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IA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6천억을 찍었기 때문에 얘도 다 했고, 시그네틱스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2,000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올라간 게 텔레칩스가 후발주 역할을 좀 했고요.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움직인 걸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의 약간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KT라는 종목인데, 통상 이 종목이 이렇게 거래가 터진 적이 자주는 없는 종목이죠. 자주는 없는 종목에서 오늘 박스권 돌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 거래량이 터졌고, 일단은 올라갔을 때 매도는 안 하고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서 좀 더 잡으려고 매수를 걸어 놨는데 매수가 좀 안 돼서 일단은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실 뭐 올라갈 때 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하단 구간에 이어지는 자리가 온다면 한 번 정도, 네, 오늘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네, 수급 매매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단기 박스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박스권 흐름을 보면서 박스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보면 이 강한 상승을 한 종목이 얘도 역사적인 박스를 돌파를 하고 이 박스권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죠. 명분과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해 보입니다. 얘도 여기에 만들어진 박스권을 돌파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강한 반등 나오는 모습들, 이런 것도 수급주의 하나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 막판 중국 히토류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생각보다 많이 급등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의 테마가 장막판에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급격하게 몰렸던 것 같고, 통상 유니온이나 이런 종목은 어떻냐, 그 다음날 갭 뜨면 개파락입니다. 절대 따라가서 손실 보는 일 없으셨으면 하고요. 이런 종목에서 흔히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 애플 관련해서 이 폴더폰 예정 출시 소식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시간에서 이제 에스코넥, 어제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스코넥이 삼성전자 갤 Z 폴드 3에 플립 2 이렇게 힌지를 납품한다,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일 얼마나 파급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관심종에 넣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에스코넥과 원익큐브가 움직였죠. 원익큐브도 폴더폰 이슈로 한번 움직여서 좀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고요. 선익시스템도 폴더폰 이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도 이런 부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격이 과하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분들은 5일선 매매 진행을 하면 좋겠죠. 자, 얘들은 빼고,
이제 얘는 앞으로 꺾였고, 자 그리고 수요일 페이스북 숍스 전략 세미나 개최가 있는데 카페24 보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움직임이 없죠. 네, 이런 하단에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우상향 하는 종목이고요. 자 그럼 종목군들 몇 개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YMINT는 오늘 장 초반에 네, 강하게 갭이 들지 않아서 이제 전일 남은 물량은 반등할 때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간 외에서 떠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오늘 조금 매매한 것 중에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에서 짧지만 이게 한 6%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좀 했었고, 오늘은 좀 손절이 있었던 하루예요. 많은 종목은 매매는 안 했는데 HLB, 다우기술, 엔게임이라는 종목을 오늘 손절을 좀 했었는데요. 이제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 왜 손절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손절은 이 구간에서 진행이 됐죠. 여기서 아래 꼬리 주고 반등하는 선에서 네, 매도를 했는데 6천 아마 500원 정도 매도가 됐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왜 여기서 매도가 돼야 되냐, 그리고 왜 여기서 매수를 했냐라고 보면 저는 이 종목을 돌파로 봤습니다. 네, 저는 이 종목을 돌파로 봤고, 뭐 개인적인 매매였으니까 돌파의 흐름으로 봤는데, 통상 일봉상 흐름 속에서 네, 충분히 돌파로 봐볼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충분히 돌파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윗꼬리를 다 걷어내는 물량이 나왔을 때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제가 조금 빨랐죠. 네, 제가 좀 빠른 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간 게 약간 미스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이 VR이라든지 이런 쪽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을 모으고 얘가 이런 패턴들이 많죠. 오전에 힘을 모으고 오후에 돌파하는 흐름도 많은데 약간 페이크성에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이런 거는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 네, 대량 거래 여기서도 거래가 많았는데 이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눌림목 매매는 여기서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많이 잡죠.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손절이에요. 무조건. 뭐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저는 손절을 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서 장중에 매매를 하더라도 대량으로 돌파가 나왔다가 더 많은 매물이 터졌을 때는 위기라는 것을 느끼면서 보셔야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종목들 보면 IQ라는 종목도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해버립니다. 시장이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시장을 대응하기 어려운 증시이기 때문에 최대한 네, 사이즈가 좀 되는 종목 안에서 네, 빠른 매매보다 천천히 끌고 가는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또 진행이 돼서 네, 지수가 좋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함께 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